매달 나가는 대출값에 생활비까지 월급이 들어와도 통장 잔액은 쌓이지 않고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 하고 이렇게 영영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 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한 달 월급 500만 원, 3인 가구 생활비와 대출값까지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가면 한 달에 200만 원밖에 저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1년이면 2,400만 원, 10년간 모아도 겨우 2억 4천만 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중위값이 10억 정도인데 이렇게 하면 30년 뒤에도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월급도 오르긴 하겠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더 많이 올라서 더 살 수 없게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평생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고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사셨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같은 생각이라도 한 번쯤 해봤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돈,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나마 제 채널 구독자라거나 이 영상을 클릭한 분들이라면 그나마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뻔한 이야기를 하려거나 희망만 심어주려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롭고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저장해두고 반복해서 보기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전 유튜브에서도 공지했듯이 현재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영영 강의를 하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당분간도 강의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와 멤버십, 책을 팔려는 다른 부동산 유튜브 채널과 강사와는 다르게 수강생 모집을 하려는 목적이 없음을 밝히며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차로는 첫 번째로 부동산으로 상위 10%가 되는 로드맵, 두 번째로 지금 현실을 파악하기, 세 번째로 당신이 가진 고정관념, 네 번째로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으로 상위 10%가 되는 로드맵입니다. 먼저 큰 그림을 이해하고 목표와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해해서는 오래, 길게 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위 10%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나머지 8, 90%도 크게 뭘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상위 10%가 되기 위해서는 꼭 방향성과 큰 그림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큰 그림의 핵심은 5년 동안 순자산을 2배씩 불리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그게 되냐, 말처럼 하면 다 되지라는 생각이 드셨을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물가 상승에 맞추려면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순자산은 2배가 되어야 본전입니다. 여기서 부동산과 재테크를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해도 5년에 2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아파트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의 한 아파트인데요. 2023년 입주 후 현재 1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3억, 전세가는 2억에 맞춰져 있으니 투자금은 1억이 오른 겁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는 2021년도 미분양일 때 투자했고 입주 당시 마이너스 프리미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도 붙었을 만큼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에 매도를 한다면 5년 만에 투자금의 2배 이상의 차익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만으로도 5년 만에 순자산을 2배는 불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에 절약을 하고 근로소득으로 저축을 한다면 순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불어나 있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살 직장인 A씨는 직장생활 4년 동안 모은 1억으로 저평가인 아파트에 투자를 했습니다. 5년 뒤 해당 아파트는 1억이 올랐고 5년 동안 근로소득을 저축해서 또 1억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35살이 되었을 때 순자산은 3억이 되었고 이 순자산 3억으로 다시 저평가 아파트에 투자를 합니다. 5년 뒤 40살에는 투자금 3억으로 투자한 아파트가 3억이 올라서 순자산은 6억 이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5년마다 투자한 자산의 가치는 2배가 되면서 이 사이클을 몇 번 반복하면 상위 10%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5년마다 아파트 가격이 2배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아파트 침체장을 겪으면 가격이 그대로이거나 하락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직 아파트를 사보지 않았거나 갭 투자만 해왔다면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이나 재개발로 넘어가면 안전마진과 확정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갭 투자의 경우 현재 가격을 그대로 주고 사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 사이클이 와야만 가격이 오릅니다. 반면 분양권과 재개발은 4억짜리 가치가 될 아파트를 3억에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가치 대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뒷부분에 현재는 비공개 처리된 강의 영상 일부분을 첨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방법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저도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번 투자해두고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불어나기 때문에 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5년마다 순자산을 2배씩 늘리는 게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이클을 돌릴수록 아파트는 더 상급지로 가야 합니다. 사이클이 진행될수록 시드머니가 더 커지고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도 더 상급지가 됩니다. 결국 최종 목적지는 서울의 강남 3구, 용산, 마포, 성동, 동작, 광진, 강동, 목동, 혹은 경기도에서는 과천, 판교, 분당 정도로 잡고 가세요. 이 정도 상급지 아파트를 산다면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5년의 투자금의 2배를 목표로 투자를 하고 최종 목적지는 수도권의 상급지 아파트로 정하는 게 전체적인 로드맵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렸다면 두 번째로 나의 지금 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주로 뉴스나 유튜브, 매스컴에 나오는 부동산 기사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에 대한 소식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6.27 부동산 대책으로 잠깐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가 다시 상승한다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한 소식은 투자금 1억인 사람한테는 활용도가 없습니다. 지금은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다르고 서울 수도권 안에서도 상급지와 중하급지의 시장이 완벽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는 곳들이 많지만 10억 이하의 아파트는 제자리인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현재 평균 매매가가 약 16억인 광교의 자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상승장입니다. 반면 인천 7호선 역세권에 있는 한 아파트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가격이 제자리입니다. 아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16억 광교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지 인천의 구축 아파트를 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게 좋다. 서울 아파트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서울 수도권 핵심지 아파트를 사기에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이죠. 투자금이 1억밖에 없는데 서울 아파트만 사려고 한다면 영영 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으는 돈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를 거니까요. 다시 이전 예시를 가져오면 수원 광교의 아파트는 현재 매매가 16억, 전세가는 7억 정도 합니다. 이 아파트를 갭 투자하려면 세금과 부대 비용까지 10억의 투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시드머니가 처음부터 10억인 사람들은 경기도의 상급지를 바로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런 곳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현실을 파악하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부터 봐야 합니다. 절대 눈만 높아져서 상급지 아파트부터 봐서는 안 됩니다. 반면 인천 7호선 역세권의 구축 아파트는 현재 매매가 2억 8천에 전세가 2억 2천만 원으로 투자금 1억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돈을 더 모아서 바로 상급지 아파트로 가려는 꿈을 깨고 내 눈에 차지 않더라도 지금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위주로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인데 처음에는 눈을 낮추세요. 눈을 낮춰도 충분히 투자금의 2배는 불릴 만한 아파트를 찾을 수 있고 이렇게 투자금을 늘려서 점점 더 상급지로 가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3년 뒤 입주 예정인 분양권을 산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총 아파트 가격의 10%인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파트의 가격이 5억이면 계약금이 10%인 5천만 원이 있으면 분양권을 살 수 있습니다. 현재 내 시드머니가 1억이라고 한다면 계약금 5천만 원을 충분히 낼 수 있겠죠. 그리고 3년 동안 근로소득으로 모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이라고 한다면 입주 시점에는 총 2억이 되어 있을 건데요. 만약 5억 아파트를 전세 3억에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 된다면 입주 시점 2억의 투자금으로 5억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안전하게 회사에서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신용대출을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는 전세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 분양권이 신축 아파트가 되고 주변에 인프라가 생기면서 가격 상승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현재 얼마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만약 내 예상보다 금액이 많이 들면 신용대출과 같은 안전장치가 있는지 그래서 결국 그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을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현재 내 수준에서 팔 수 있는 아파트 리스트를 정리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상황을 파악해 봤다면 다음으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 고정관념은 무조건 좋은 아파트만 오른다는 생각인데요. 현재는 이 개념이 들어맞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와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해야 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반면 지방의 아파트는 계속 침체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영원하진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사람은 현재 분위기가 좋은 곳은 계속 좋을 것 같고 현재 안 좋은 곳은 앞으로도 쭉 안 좋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주식도 상승장에서는 계속 오를 것 같고 뉴스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반면 하락장에서는 더 떨어질 것 같고 이번에는 큰일 날 것 같은 전망이 주로 이릅니다.
물론 저도 장기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 또한 수도권의 상급지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고요. 하지만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때처럼 처음부터 수도권 상급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사이클을 보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곳이면 수도권 하급지이든 지방이든 투자를 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이라고 절대 안 오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방 중에서도 그 지역의 상급지 아파트는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고 있으며 가격이 심하게 눌린 지역도 결국 폭발적으로 오르는 시기가 옵니다. 그 시기가 가장 최근에는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였고 최대 5년 이내에는 이런 시기가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지방 부동산에는 관심조차 없고 침체기이며 실제로 가격도 전혀 오르지 않는 시기가 투자해놓고 기다리기에는 좋은 시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방 아파트 투자는 이런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 지방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네에 신축급 아파트를 사야 하고, 두 번째로 입주 물량이 현재 많아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매도를 계획하는 시점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면 현재 입주 물량이 많더라도 추후 줄어들 지역, 그리고 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네의 신축급 아파트를 고르세요. 다음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방향성과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하지만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할지 조금은 막연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아파트를 사야 4년 뒤 투자금 2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저는 분양권이나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재개발 위주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완공된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아파트, 앞으로 가장 최신축이 될 아파트, 입주한 뒤 2년에서 4년 뒤에는 확실히 가격이 오를 만한 아파트, 이런 조건을 충족하던 아파트는 분양권과 입주권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5년의 순자산은 2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첫 번째로 5년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두 번째로 자산 2배가 만족해야 합니다. 이에 알맞는 투자가 분양권과 입주권입니다. 물론 일반 갭 투자보다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공부해보면 확실한 안전마진과 시세 차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은 비공개 처리는 특강 영상에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특강 영상이 시작되며 특강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 다시 영상을 올릴진 모르지만 최대한 빠르게 다음 영상도 올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양권이 좋은 이유, 분양권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분양권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배우는 이유일 수도 있겠죠. 일단 분양권이 좋은 첫 번째 이유는요. 가장 중요하죠. 가치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투자는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래서 차익을 많이 남기는 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그 차익에 세율을 곱한 게 내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세금을 적게 내는 게 그래서 내 실제 이익이 많아지는 게 부동산 투자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요소, 그러니까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세율 중에서 그 중에서 중요한 매수 가격을 여기서 이렇게 첫 번째 이유로 드러났고요. 이 첫 번째 이유이고 가치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은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렴하게 살 수 있냐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이유로는 현재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미 다 좋으면은 당연히 비싸겠죠. 하지만 지금 아직 그 아파트를 짓고 있고 또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지어지고 세대수가 얼마 정도 들어와야 초등학교가 생기고 또 그 세대수 사람들이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권들도 생기거든요. 아파트도 안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3000세대가 들어온다. 근데 3000세대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병원이 생기고 학원이 생기고 그럴 리가 전혀 없겠죠. 장사가 안 될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3000세대가 들어오고 나서는 초등학교도 생기고 학원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생활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생기게 돼요. 결국에는 돈의 원리에 따라서 여기가 돈이 되면은 이런 병원이나 학원들도 개업을 하는 거고 개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초등학교도 생기는 거고 이제
국가에서 뭐 자치단체에서 이런 학교도 승인을 해주겠죠. 여기에 이제 초등학생 수가 얼마 이상 되기 때문에 여기 초등학교를 세우는 게 합당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현재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가치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람들이 입지의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첫 번째 이유와 이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결국에는 개발 계획도를 잘 봐야 돼요. 이 개발 계획도대로 거의 한 8, 90%는 그렇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택지지구나 신도시의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상상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미래에는 이 개발 계획도대로 되면은 여기가 어떻게 변하겠구나라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한번 그려봐야 이 가치를 알고 내가 지금 이 가격에 사면은 저렴하게 사는 건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양권 같은 경우, 특히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 가치를 개발 계획도를 확인을 해서 미래를 상상해서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 점을 꼭 당부드립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요. 가치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세대수가 많고 여러 단지들이 한꺼번에 입주하면 입주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00세대 아파트 하나만 입주를 하면은 그렇게 크게 큰 여파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00세대 아파트 3개가 단지가 입주를 한다, 지방에서. 그러면은 이 주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 3000세대, 1000세대 3개 단지로 다 몰려들게 됩니다. 뭐 전세로든 아니면 내가 분양을 받았든 그쪽으로 가면서 3000세대의 그런 빈집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은 공급이 많기 때문에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 먼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가 또한 같이 하락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와 매매가가 하락을 해서 우리는 가치 대비 저렴하게 그런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전세가가 하락을 하면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싸게 사서 좋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단점으로는 전세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묶이는 게 단점이에요. 하지만 전세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매가도 떨어지고 급매도 나오고 급한 매물도 나오고 이 낮은 전세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실입주하지 않으면 어쨌든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전세가가 워낙 낮으면은 이 잔금 내가 예상했던 내 가용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매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이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 대비 어떤 이런 입주 물량이라는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축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권이 많이 있어요. 즉 안전마진이 있는 거죠. 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는 부산의 온천장역 근처에 금정구인데요. 이 근처에 있는 레미안 포레스티지 아파트. 이 아파트는 2024년 9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 그리고 또 이 근처에 있는 레미안 장전 아파트. 이 두 개 아파트를 지금 딱 그 가격을 보시더라도, 여기 네이버 부동산에 표시된 가격만 보시더라도, 일단 2024년식으로 2017년식보다 약 7년 정도 더 신축인데요. 가격은 여기가 훨씬 더 높습니다. 대략 8억, 여기는 9억. 입지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단순히 분양권이고 이 엄청난 대단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유들을요. 현재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게 다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입지의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가 하락하고 급한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 지도 하나만 보더라도 확실히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레미안 포레스티지 아파트를 볼게요. 이거 보시면은 뭐 매매 1100개, 전세 3000개, 월세 1200개 엄청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동일 매물 묶기로 중복된 항목은 좀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세대수가 많습니다. 4043세대 엄청난 대단지인데 이 아파트 하나가 입주함으로써 4000세대의 공급이 한 번에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재개발이라서 뭐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겠지만요. 지금 4,000세대가 입주를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이제 전세 매물도 많이 나오고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매매 가격도 같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8사 타입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 최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하면요. 프리미엄이 한 4, 5천만 원, 여기는 잘못 나온 것 같고, 1층은 제외하고요. 저층은 제외하고, 뭐 4층, 7층, 프리미엄이 한 뭐 3,800만 원도 있네요. 대략 뭐 7억 중반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뭐 발코니 확장, 중도금 이자, 뭐 그런 것들도 다 합하면은, 뭐 각종 옵션도 합하면 대략 8억이라고 쳐볼게요. 여기는 그래도 괜찮은 층수가 한 8억 정도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레미안 장전 아파트. 레미안 장전 아파트는 뭐 온천장역보다 부산대역이 조금 더 가까워서 뭐 입지는 뭐 여기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거의 비슷비슷하다. 왜냐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대단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단지 근처로 어떤 시설들이 더 발달을 되고 어쨌든 그런 커뮤니티랑 대단지의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를만 딱 놓고 보자면은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는 한 8억, 7억 후반, 뭐 이 정도의 8사 타입에 그래도 괜찮은 층수를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레미안 장전 아파트를 볼게요. 여기서 8사 타입 기준으로 보면요.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 저층은 제외하고요. 한 뭐 8억 중반 정도의 12층, 중층 정도는 8억 중반 정도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두 개 아파트 단지의 그 상품성 자체는 비슷하다고 볼게요. 그런데 연식 차이가 있죠. 연식 차이가 여기가 7년이나 더 신축이에요. 7년 정도면은 대략 한 가격의 한 2, 3%를 곱하면요. 대략 한 15%? 15% 정도는 이 아파트가 그러니까 연식발로는 더 비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축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더 비싸야 하는데 지금 가격은 기축 아파트인 레미안 장전 아파트가 더 비쌉니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이 아파트를 살 바에는 더 신축이고 가격도 저렴한 요 아파트 레미안 포레스티지 아파트를 더 저렴한 가격에 이런 분양권인 상태에서 사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분양권의 경우 이런 기축 아파트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입주 물량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분양권이 좋은 이유 두 번째는요. 일단 가치 상승 여력이 커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앞으로 신축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2년이나 3년 뒤에 신축 아파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은 2027년 정도에 입주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신축인 아파트, 뭐 2023년식, 2022년식 그런 아파트들보다도 5년이나 더 신축이 되는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분양권인 상태에서 내가 들고 있다가 뭐 1년, 2년, 3년이 지나가면은 얘는 신축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 더 가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치라고 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신축인 아파트들보다 3년 뒤에 더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요. 분양권의 경우 어쨌든 아파트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런 레미안 포레스티지의 4,000세대가 들어오면은 주변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상권도 생기고 병원도 들어오고 학원도 들어오고 뭐 일부 아파트들은 초등학교도 같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좋아집니다. 특히 분양권 중에서도 신도시 아파트, 택지지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주변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신도시의 경우 학교, 공원, 상권,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주거시설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맞는 상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이유는 입주 시기가 지나면은 안정화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입주 시기라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든다. 하지만 전세가가 낮아서 투자금이 많이 들면은 이제 입주 시기가 지나가면은 그것보다 그 전세 가격보다 더 낮아지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매매 가격 또한 전세가도 더 오르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그때의 위기만 지나면은 오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만 지나면 안정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세 번째 이유와도 비슷한데, 분양권이 좋은 네 번째 이유는요, 입주장 이후에 전세 가격이 올라요. 입주장에 대규모 입주가 있고 난 이후에는 매물이 잠기면서 이미 전세로 들어올 곳들은 다 맞추고, 싸게 줄 곳은 다 싸게 주고, 점점 전세 가격이 올라서 2년 뒤, 4년 뒤에 새로 전세를 맞출 때는 그 2년 전에 맞췄던 전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역전세에 대한 걱정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양권 같은 경우가 이 입주 물량이라는 이런 대규모 입주 물량이라는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 싸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비싸게 팔기가 가능해요. 이 말은 상황이 안 좋을 때 사서 좋아질 때 파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분양권 투자 같은 경우가 안전마진이 있는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양권이 좋은 세 번째 이유는요, 편한 투자가 가능해요. 이거는 모든 분양권, 신축 아파트가 마찬가지인데, 일단 신축이라서 인테리어나 수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구축 아파트를 사면은 어쨌든 너무 허름하면 전세가 잘 안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든 수리를 하든 화장실을 고치든 싱크대 교체를 하든 샤시를 바꾸든 이런 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축 같은 경우는 이미 신축이고 지금에 맞는 그런 인테리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편한 투자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하자가 발생한다면은 구축 같은 경우는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뭐가 고장날 수도 있고 뭐가 안 된다고 이제 세입자한테 연락 올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신축 아파트는 연락 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실제로 전세 재계약하거나 계약을 안 하고 그럴 경우 빼고는, 그러니까 전세 2년이 만기가 될 시점 말고는 세입자한테 연락 온 경우가 없었어요. 실제로 수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하자 보수팀에 연락을 하면은 다 고쳐주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이제 전세 계약을 맺을 때도 제가 임대인 입장으로 이제 임차인 분이랑 계약을 하잖아요. 그때 부동산 계약서에 이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하자 보수는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이런 게 특약사항이나 이런 데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임차인도 이런 하자 보수는 일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하자 보수가 발생하면은 임차인이 이런 거를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자 보수팀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귀찮으신 분들은 잘 안 하기도 하겠죠. 어쨌든 저한테 연락 올 일은 거의 없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하고 2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2년 뒤에 재계약 여부 정도만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는 정도, 그 정도의 수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바쁜 직장인이 편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양권 투자가 정말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권이 좋은 네 번째 이유는요, 투자금이 적게 묶인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잔금 처리를 할 때 만약에 진짜 하락장이고 상황이 안 좋으면은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투자금이 더 묶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뒤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투자금이 적게 묶인다, 이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초기 투자금은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분양을 받았다면은 분양가가 4억이라면 그 10%인 4천만 원만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라고 했을 때는 분양가의 10% 계약금과 또 내가 웃돈, 프리미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4억 분양가라면 계약금 10%인 4천만 원만 필요하고, 내가 분양을 받았을 시에는요. 그리고 전매를 할 때는 만약 이 4억짜리 아파트 분양권이 무피이면은 이 10%인 4천만 원이 필요하고, 프리미엄이 2천만 원이면은 프리미엄 2천만 원을 더해서 6천만 원. 만약에 마피 2천만 원이라면 그러면은 계약금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금의 경우 분양권은 초기 투자금과 잔금 처리 시 투자금 두 가지 케이스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잔금 처리를 할 때 만약에 내가 분양권을 이제 전매 매수를 하고 부동산 사이클이 상승장에 접어들어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4억 분양가에 사서 전세를 2억에 맞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년 뒤가 되니까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이 시세가 6억이 되고 전세 가격이 3억, 4억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전세 가격이 4억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내 돈은 하나도 들지 않게 되는 거죠. 4억이 사서 전세를 4억에 맞추니까. 그럼 정말 베스트 케이스인데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상승장으로 갈 수는 없죠. 이게 또 하락장으로 갔을 때 이런 워스트 케이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하락장이 된다면은 전세를 2억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억 5천에 맞추게 되는 그런 케이스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해결 방법도 제가 뒷부분 강의에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왔을 때를 대비를 해서 애초에 저평가되고 저렴한 걸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고 만약에 내가 이 분양권을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리고 등기를 칠 각오를 하고 전세가를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분양권은 장점이 많은 투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고요. 편한 투자이고 그리고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듭니다. 하지만 입주 시에 잔금 계획은 꼭 필요해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어졌을 때, 하락장과 맞물려서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지,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그런 대비도 꼭 해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대비가 안 되어 있다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B로 혹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낮춰가지고 매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등기를 치고 어쨌든 이 상황적인 요인 1년, 2년, 3년, 4년 뒤에는 결국에는 더 오를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워스트 케이스를 생각을 하고 전세 가격이 떨어질 걸 생각하고 잔금을 내가 치를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분양권 투자의 원칙 실전편입니다.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어떤 분양권이 어떻게 가격이 오르는지를 여기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양주 옥정 신도시의 분양권 실전 예시인데요. 이 자료는 사실 제가 1년 전에 2023년 한 6월달, 5월달 이때쯤에 제가 작성했던 자료예요. 이때 당시에 결과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2023년 중반기 정도에 입주를 한 이런 아파트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양주 옥정 신도시예요. 이 아파트들이 저도 실제로 여기를 투자를 해볼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를 투자 후보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분양권 강의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여기를 투자를 하면은 저는 최소한 한 1억은 오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024년 6월, 7월 이렇게 됐는데 지금 기준으로 이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올랐는지,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왜 이 아파트가 앞으로 오를 수가 있을 것 같은지, 그러니까 분양권 투자로 적합한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그때의 그 자료 그대로 그 이유에 대해서 제 원칙과 연계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2023년 5월 기준으로 양주 옥정 신도시의 3개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시는 양주 옥정 한신더유라는 아파트 767세대가 2023년 4월부터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양주 옥정 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라는 아파트가 1086세대이죠. 이 아파트 또한 2023년 5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주 옥정 신도시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 1단지와 2단지 아파트, 1단지 아파트는 1200세대, 2단지 아파트 또한 1228세대, 이렇게 총 다 합해서 2023년 4월에서 5월에만 여기에 2500세대, 그리고 3300세대, 한 43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입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양주라는 지역이 그렇게 인구수가 많은 지역도 아니고 그렇게 아파트 수요가 이 정도까지 많은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번에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들이 한꺼번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판단했고 이런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할까라고까지 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그때 당시에 만들기도 했었고요.
일단 원칙 다섯 번째 원칙이에요. 다섯 번째 원칙은 공급 물량을 역발상하라라는 내용이었죠. 공급 과다가 있어서 공급 물량이 많으면은 그 지역이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원칙 다섯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주 옥정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아까 보셨던 이렇게 3개 아파트 단지, 총 4개 아파트 단지죠. 4개 아파트 단지 4,000세대가 넘게 한꺼번에 입주를 했고 또한 그 전에 2017년도부터 2021년, 2022년 이런 식으로 최근에 입주한 물량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이미 쌓여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이렇게 4,000세대라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주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입주 물량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도에 엄청난 입주 물량이 있어 왔고 23년도 또한 입주 물량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까지 입주 물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급 과다인 시기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공급 물량에 대한 역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옥정 신도시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음으로 원칙 네 번째,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특히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뭐가 별로 없지만 결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오고 또 주변에 상권이 생기고 이런 호수 공원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개발이 되고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3개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중에서도 이 풍경채,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라는 이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 3개 아파트 단지 중에서 왜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지 또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3개 아파트 단지를 보면은 여기 보시는 디에트르 아파트, 그리고 풍경제 아파트, 한신더유 아파트 3개 모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가 들어와요. 여기 디에트르 아파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의 품고 있는 아파트이고요. 여기 한신더유 아파트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오는 아파트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제일풍경제 아파트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들어오는 아파트였고요. 이렇게 미래를 생각해봤을 때 결국 주거하기에는 정말 거의 최상의 그런 단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초등학교가 들어오고 중학교, 학교도 다 들어오고 주변에 단지 내 상가도 생기고 이렇게 주변에 상권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살기에는 정말 좋아지는 그런 아파트 단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칙 첫 번째죠. 여기를 투자를 했을 때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첫 번째, 원칙 1번을 생각해 봤을 때는요. 일단 현재 가격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양주 옥정신도시 풍경채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한 7층 기준으로 3억 6천만 원. 이게 다 해서 4억 언더로 매수할 수 있겠더라고요. 전세 가격을 보면은 최저 전세 가격이 한 2억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투자금은 한 1억 중후반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33평형 기준으로 신도시 아파트가 3억 후반에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1년 전이긴 하지만 이때도 굉장히 저는 저렴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기준으로 2024년 중반기 하반기 기준으로 해도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를 5억 이하에 분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4억 언더로 살 수 있다라면은 이건 공급 원가 이하의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억 이하로 분양하는 아파트 또한 거의 없었고요. 이렇게 현재 가격을 확인했을 때 이 3억 후반의 가격이면은 앞으로 이 가격의 신도시 아파트는 볼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저는 잃지 않는 투자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을 보면요. 지역 내에서 상급지는 어디인가? 웬만하면 좋은 곳으로 제가 가라고 했잖아요. 지역 내 상급지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 양주가 이렇게 커요. 하지만 여기 빈땅들이 많아서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데랑 요런 데, 이런 데 근처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양주 상급지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옥정신도시와 이 회천신도시 이 중에서도 1호선 역세권 근처 혹은 GTX가 생길
그 근처, 이런 쪽들이 1급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양주 신도시 같은 경우는 7호선이 생겨요, 나중에. 7호선이 생기고 이 7호선 근처와 이 중심 상권 근처가 저는 1급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7호선이 이제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300m 이내, 600m 이내, 900m 이내에 들어오는 곳은 그래도 괜찮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그 중에서도 이 중심 상권, 그리고 여기 옥정, 중앙공원, 여기 호수공원 같은 근처에도 이 근처가 저는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근처가 급지도 높고 가격도 많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주 옥정 신도시를 보면요. 이 역에서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중심 상권도 금방 갈 수 있고 이 아파트들이 괜찮고 그 다음이 저는 요쪽 아파트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 옥정 중앙공원과 가까이 위치하고 여기 대방 1차 아파트랑 옥정 제1풍경지 아파트들 여기는 이 중앙공원도 금방 갈 수 있고 중앙공원만 지나면은 이 중심 상권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역까지의 거리는 조금 멀지라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한신더유 아파트가 여기 있죠. 여기는 이제 900m 밖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역에서부터 거리가요. 그래서 조금은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여기 보시는 대방 디에트르 아파트 또한 여기 중심 상권과 역으로부터 꽤나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한 옥정 신도시 내에서 그리 좋은 입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신더유 또한 역까지 거리가 좀 멀고 또 중심 상권까지도 꽤나 걸리고 이 중앙공원까지도 거리가 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급지 이상, 중상급지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제1풍경채,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중앙공원 뷰도 나오고 중앙공원까지도 바로 앞에 있고 바로 앞마당처럼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또한 이 중앙공원을 하나 지나면은 이렇게 중심 상권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까지의 거리도 한 900m 정도라면은 그래도 걸어서 이동 가능할 만한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이 끝에 있는 동들은 조금 더 오래 걸릴지라도 이 가까이에 위치한 동들은 충분히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앙공원과도 가깝고 중심 상권과도 가깝고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 또한 그래도 상급지의 그런 단지에 포함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아파트를 투자처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대방 아파트랑 한신더유 아파트랑 대방 디에트르 아파트랑 한신더유 아파트랑 옥정 제1풍경지 아파트랑 다 비슷비슷한 가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럼 비슷한 가격이라면 당연히 입지가 더 좋은 곳을 사야겠죠. 왜냐면은 이 아파트들이 전부 다 이 2023년 5월 기준으로 다 입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입주 물량도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고 한 번에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를 했었기 때문에 가격이 다 비슷비슷해졌거든요. 그럼 같은 가격이라면은 당연히 더 좋은 입지, 더 상급지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3개 아파트 단지가 모두 입주를 해가지고 모두 다 저렴해졌지만 그래도 같은 가격이라면은 더 좋은, 더 입지가 좋고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이 풍경지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으로는 이 한신더유랑 디에트르 아파트 그리고 풍경지 아파트 중에 풍경지 아파트가 가장 원칙 세 번째에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칙 두 번째로 적용을 해볼게요. 입지 대비 저렴한 곳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옥정이 현재 저평가인지를 판단을 해보면요. 이것 또한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최고가가 그 입지 서열 순위라고 했었잖아요. 옥정 신도시와 비슷한 급지들을 그 급지라고 함은 최고가가 비슷한 대장 아파트 기준으로 이전에 최고가로 거래된 그 가격이 비슷한 아파트들을 이렇게 나열해 본 건데요. 양주 옥정 신도시와 비슷한 급지, 그러니까 비슷한 입지 가치를 가지는 아파트로는 용인 처인구에 아파트가 있고 또는 이천의 대장급 아파트 또는 오산의 대장급 아파트 이 아파트들이 옥정 신도시와 비슷한 급지, 비슷한 가치를 지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가치를 지니는 이 아파트들이 현재 가격을 보니까 네이버 최저호가겠죠? 이 현재 가격을 보니까 옥정 대방 아파트가 가장 저렴했어요. 그러니까 옥정 신도시가 비슷한 가치를 지니는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저렴해졌다, 가장 저평가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네이버 최저호가가 얼마인지, 그래서 최고가 대비 얼마나 떨어진 가격에, 얼마나 하락한 가격에 매물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면은 현재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장 아파트 기준으로 이 옥정 대방이라는 이 아파트가 옥정 신도시를 대변해준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당연히 옥정 풍경채 아파트 또한 가격이 저평가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원칙 두 번째에서 옥정이라는 도시 자체가 저평가인 구간이구나 이렇게 비교 평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까지 이렇게 보여드렸던 자료들은요. 제가 설명했던 원칙을 실전 사례에 적용을 한 자료들이었는데요. 이 자료들은 제가 2023년 입주장 때 작성한 자료였어요. 이 아파트가 입주를 할 그 시기에. 그때가 제가 가장 저렴한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그 결과를 보면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 아파트는 3억 한 후반 정도, 3억 7천만 원. 거기에 뭐 중도금 이자 후불제랑 뭐 이런 거 다 합하면은 한 3억 후반 정도, 혹은 4억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가격은 실거래로는 4억 7천, 4억 7천7백 이런 식으로 4억 거의 후반 정도에 가까운 가격에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나온 매물로는 4억 후반에서 뭐 5억 정도까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뭐 8천만 원, 9천만 원, 1억까지도 1년 만에 상승한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신도시와 같은 경우 분양권 투자를 할 때는요. 일단 그 시기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을 때, 이때 충분히 저렴해졌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 저렴해졌는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는요. 비슷한 가치를 가진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 다른 지역의 대장급 아파트들보다 저렴해졌는지, 그리고 그 비슷한 가치를 지닌다는 거는 이전에 거래된 이 대장 아파트 기준으로 최고가가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면요. 그러면은 비슷한 가치를 지닌 건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네이버 최저 호가를 보면은 현재 얼마나 더 저평가가 되었는지, 얼마나 가격이 떨어졌는지, 이거를 최고가 대비 하락률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칙 1번부터 5번까지를 적용을 한 결과, 그때 당시에 여기는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1년 뒤 결과 또한 이 가격, 그러니까 1년 전, 2023년 가격인 3억 후반보다 훨씬 더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실제 호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그대로 지금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원칙을 그대로 따라하고 또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면 충분히 지금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